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펀드투자 권유대행님 패스코드 제1회 해설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펀드 신탁의 이해 부분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 문제 보시면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ETF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자,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집합투자기구를 그냥 펀드로 바꾸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ETF의 특징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시 한번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를 보시면, 자, 일반 주식과 같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만, 자, 회사의 주식이 아니고요. 자, 이것은 특정한 지수를 따라가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이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종목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특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형태의 그러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한다. 자, 그러면 뭐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냐면 코덱스 200이라는 이러한 ETF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게 만든 그러한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1%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도 1%를 상승하게끔 만든 그러한 형태의 상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따라가는 수익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그리고 투자자들은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ETF를 무엇처럼, 자,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이기는 하지만 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라고 해서 상장지수 펀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펀드를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펀드 매수. 자, 펀드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오늘 당장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제일에 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매수 신청하더라도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남아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T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수하면 이게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래일 T 플러스 1, 그 다음 거래일에 T 플러스 2의 결제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했다라고 해서 오늘 가격으로 펀드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상장지수 펀드의 경우는 직접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도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셨죠?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 펀드. 그래서 펀드와의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펀드는 일단 바로 실시간으로 매매 체결을 할 수 없으나 ETF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매매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ETF는 인덱스 펀드이다. 인덱스 펀드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게끔 만든 펀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TF는 상장형 투자 기구이자 주식시장에 실질적으로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ETF는 추가형 투자 기구이다. 그래서 펀드 설정한 이후에 수익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ETF는 일반 투자기구와는 달리 증권 실물로 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이 있겠죠. 자, 장점을 보시면 첫 번째로 주식과 같이 편리하게 투자 가능하고요. 그래서 증권시장의 거래 시간 중 현재 가격의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일단 일반 시장이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한 특징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과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이면서 자, 주식과 같이 거래되기 때문에 자, 기존의 인덱스 펀드의 단점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덱스 펀드의 단점이 실시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을 ETF의 경우는 주식같이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의 단점을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투자 의사 결정과 실제 투자 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내가 오늘 매수한다라고 해서 오늘 기준가에 매수 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뭐가? 인덱스 펀드가. 근데 ETF는 이러한 시간적 차이의 존재를 없앴죠.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적용 배제를 보시면 자, 일반적인 펀드에는 적용이 되는데 ETF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로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F는 대주주, 발행증권 소유,
그다음에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보험을 소유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은 반드시 다른 주주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된다. ETF가 어떠한 특정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주주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되는 이러한 특징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산 운용 보고서, 그 다음에 주식들의 대량 보유 등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이 반환 의무, 그 다음에 임원 등의 특정 증권 소유 상한 보고, 이런 것들이 적용 배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혜택 같은 거겠죠.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운용 특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숫자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자, 각 상장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자,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 가능하다. 만약에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냥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30%까지 증권에 운용 가능하다 이런 특징 보시면 되겠고, 각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자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 그러니까 하나의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까지는 운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해관계인 간 거래 제한 적용 배제.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장주식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증권 내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원래는 못하는데 얘네들은 할 수 있는 이러한 특례를 준다. 자, 그리고 상장 폐지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될 경우 상장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펀드 해지해야 되고요. 7일 이내 금융위에 보고해야 된다. 자, 간혹 상장 폐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장 폐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장 폐지가 될 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장 폐지일부터 10일 이내 펀드 해지, 그다음에 해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7일 이내 금융위에 보고해야 된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는 쉬워요. 이론이 조금 이 교재의 특징이 이론이 되게 어려운데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볼게요. 자, 다음 중 ETF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첫 번째, ETF는 인덱스 펀드이다. 어떠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인덱스 펀드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ETF는 상장형 투자기구. 자,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실시간 거래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세 번째로는 ETF는 추가형 투자기구이다. 그래서 펀드를 설정한 이후에 수익증권을 추가 발행 가능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ETF는 투자 의사결정과 실제 투자 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설해 보시면 참고로 펀드 결제일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펀드의 경우는 3시 30분 이전에 일단 매수한 경우와 3시 30분 이후에 매수한 경우에 결제일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3시 30분 이전에 하면 T 플러스 1이 적용되고요. 3시 30분 이후에 하면 T 플러스 2가 적용이 됩니다. 자, 만약에 오늘 기준가가 1,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내일 기준가는 그냥 1,050원. 그 다음에 3일째 기준가는 만약에 1,100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T가 될 거고, 이게 T 플러스 1,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자, 보통 이제 내가 매수를 한 날을 T라 그래요. 매수. 나는 가격이 기준가입니다. 이건. 기준가가 1,000원인 거를 보고 매수했는데, 자, 오늘 3시 30분 이후에 매수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가격으로 체결되냐면 T 플러스 1, T 플러스 2 가격인 1,100원에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던 때는 1,000원이었는데 실제로 체결된 건 1,100원. 그러니까 이런 시차가 존재합니다. 펀드가 모두 다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시차가 존재하는데 ETF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차이의 존재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국내 펀드 매도의 경우는 뭐 3시 30분 이전에 했었을 경우와 그 다음에 3시 30분 이후에 했었을 경우 차이점들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해외 펀드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아시죠?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되는지에 따라서도 이러한 결제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펀드를 권유하고자 할 때 그러한 펀드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고객한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매의 경우가 가장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 돈이 필요해서 환매를 해야 되는데 간혹 긴 펀드는 뭐 8거래일,
해외 펀드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 8일이 걸린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펀드 결제일과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문제. 자, 다음 중 사무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공모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입니다. 불특정 대상자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거고요. 사모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집합투자기구 관련돼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여 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것. 그래서 돈 좀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운용하는 것을 사모펀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모펀드의 종류는 일반 사모펀드, 일반적인 헤지펀드와 그 다음에 기관 전용 사모펀드, PEF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헤지펀드와 PEF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 이렇게 이름을 최근에 바꿔놨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사모 집합투자 기구에 적용되는 특례로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 그래서 일반적인 펀드에는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공모펀드에는 적용되는데 사모펀드에는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쭉 많은데요. 중요한 거 위에 4가지만 읽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투자 광고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펀드 등록 전 판매, 광고 금지,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제한 이러한 것들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적용 배제한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산 운용의 제한, 비율 이런 거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합투자증권 취득 가능하고 금전 차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지 않겠다,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제공 의무, 수시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점. 다음에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의무, 집합투자규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의무도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반 펀드에, 공모펀드에 부과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사모펀드의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구나 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자, 투자자의 수가 적은 이유로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수준의 제약 요건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에 자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까다로운 수준의 제약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낮은 수준의 제약 요건을 적용한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된다. 그래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헤지펀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PEF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의무 안 해도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규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한 공시 의무 배제된다. 약간 조금 그냥 음흉하게 운용하는 그런 펀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펀드의 성격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펀드 성격에 따른 분류, 추가 단위, 개방 폐쇄, 주식 채권 혼합, 그다음에 증권 파생, 상장 비상장, 모집 매출, 그다음에 거치 적립 이런 식으로 구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추가형 단위형. 자, 펀드의 좌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느냐에 따른 분류.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은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펀드는 좌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좌수. 자, 그다음에 기준가. 기준가 곱하기 좌수 이러면 평가금액.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우리는 주식을 뭐라 그러죠? 보통 종가 이렇게 표현하죠. 시장이 끝났을 때 종가 곱하기 보유 주식수.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는 이게 평가금액이 되는데, 자, 펀드는 일단은 보유 주식수가 아니라 좌수, 한좌, 두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종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준가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펀드의 좌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으면 추가형이고 설정 불가능하면 단위형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방과 폐쇄는 중도 환매를 가능하게 해주는지 여부. 자, 일단은 폐쇄는 중도 환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펀드, 선박 펀드 등이 해당이 되고요. 자, 개방형은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펀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들어보셨죠? 자, 주식형 펀드는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채권형 펀드는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 혼합은 주식과 채권이 믹스되었는데 이름이 채권 혼합도 있고 주식 혼합도 있습니다. 자, 먼저 채권 혼합은 채권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은 주식 비중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펀드 재산의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이면 채권 혼합. 자, 주식 혼합의 경우는 펀드 재산의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이러한 부분류로 비율로서 주식 채권 혼합형이 나눠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증권형과 파생형. 자, 펀드 자산의 일부를 파생 상품에 투자하면 파생형이고요.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증권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투자 상품의 뭐 대체적인 것들은 뭐 레버리지 상품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들은 뭐 2배 추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초지수가 1배 상승하게 되면 1배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들은 2배 이상 상승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뭐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뭐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뭐 파생 상품과 관련된 상품들을 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펀드 자산의 일부를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면 파생, 그렇지 않으면 증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증권형의 파생 상품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상장과 비상장. 상장은 왠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거, 비상장은 상장 안 돼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시장 상장 여부에 따른 분류는 상장과 비상장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장형은 펀드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 등에 상장하여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펀드고요. 비상장형은 말 그대로 수익증권을 증권시장 등에 상장하지 아니한 그러한 펀드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은 모집식과 매출식. 자, 일단은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의 펀드 판매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판매 방법. 자, 일단은 모집식. 자, 펀드를 설정하기 전에 펀드 청약 대금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펀드를 설정하는 것. 이게 모집식. 모집하는 겁니다. 투자자를 모집한다. 자, 매출. 자, 펀드 판매회사가 보유자금으로 펀드를 이미 설정해요. 설정한 다음에 고객의 펀드 청약이 있을 때만 판매사가 보유 중인 펀드를 고객에게 매각하는 형식. 그래서 모집식과 매출식이 있는데 이것은 펀드 판매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다음은 거치와 적립. 거치는 그냥 목돈을 한 방에 넣어 놓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적립은 일정 금액을 따박따박 적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면 거치, 그다음에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나누어 장기간 투자하는 방식을 적립식. 자, 하나 고민할 건 딱 이게 있어요. 자,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은 매월 투자 금액이 있고요. 목돈이 있습니다. 자, 월은 그냥 월 적립하면 되는데 이 목돈이 항상 고민이에요. 만약에 고객이 1억 원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한 5년 정도 이 돈을 쓸 이유가 없다. 그럼 5년 동안 여유롭게 투자하고 싶다. 자, 그러면 1억을 오늘 당장 사서 5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1억도 마찬가지로 엠빵 하세요. 5년이면 한 60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억 원은 60개월로 나눈 그 금액을 월 적립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목돈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해서 매수 시점만 달리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뭐 시간에 따른 그런 그 매수 타이밍을 약간 좀 나눠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다라고 해서 목돈을 한 방에 넣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간으로 할인해서 그 일정 금액만큼 적립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들도 시험 합격하시고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고객에게 그러한 상품을 권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저도 뭐 권유 대행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펀드의 성격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펀드는 계약기간 중도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로 분류된다. 자, 폐쇄형 펀드는 환매 금지형 펀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 펀드이다.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펀드 청약 대금을 확보한 후 펀드를 설정하는 방식은 매출식 펀드로 분류된다. 그래서 매출과 모집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청약 대금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하면 매출이 아니라 모집입니다.
알죠? 청약을 받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것. 그래서 모집식은 자, 펀드 설정 전 펀드 청약 대금을 확보한 이후에 펀드를 설정하는 것. 자, 매출은 일단 판매 회사의 보유 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펀드 청약이 있으면 일부를 떼가지고 고객에게 판매, 매각하는 형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집식, 그 다음에 매출식 차이점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답 2번이고. 3번, 자, 증권형 펀드는 파생상품에 투자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하면 파생형 펀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투자 대상의 자산 비중에 따라서 주식, 채권, 혼합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60% 이상, 채권의 60% 이상, 혼합형은 뭐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이 있었는데요. 자, 주식 혼합형의 경우는 주식이 50% 이상, 채권 혼합형의 경우는 주식이 50% 미만 투자되면 이렇게 혼합형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자, 다음 중 펀드의 분류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아까 8번 문제와 이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펀드 재산의 60% 이상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펀드. 비율 60% 체크 잘 하세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로 분류한다. 틀렸죠? 60% 이상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신탁 계약서상 최대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이때는 주식 혼합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형자가 붙어 있잖아요. 자, 주식 혼합형의 경우는 주식 비중이 더 높은 것.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인 거고. 자, 채권 혼합형의 경우는 채권 비중이,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낮아야 되겠죠.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바뀌었어요. 채권형 펀드는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펀드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투자 전략은 안전하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다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액티브 운영 전략이라고 하고요. 다소 안전하게 하는 것을 패시브 운영 전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운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 수익률에 알파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 대상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 액티브 운용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투자 전략에는 탑다운 방법이 있고요, 바텀업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은 탑다운은 자, 경제 및 금융 동향의 변화, 전망을 예측하여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있어요. 먼저 경제를 분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을 분석합니다. 유망한 산업이 뭐가 있지? 현재 경제 상황은 이런데 유망한 산업은 뭐가 있고 이 산업이 속한 기업을 찾습니다. 그래서 꼭대기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의 발굴보다는 자, 경제 및 금융 동향의 변화에 따라 자산 간, 업종 간 투자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거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먼저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해서 투자 비중을 설정하는 것. 이게 바로 탑다운 방식의 액티브 운영 전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텀업의 경우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먼저 기업을 먼저 찾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범주인 경제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바텀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텀업의 특징은 저평가된 우수 종목을 먼저 발굴한다. 그래서 기업을 먼저 찾는 형태가 바텀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경제 및 금융 변수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요. 자, 투자 대상 종목의 저평가 여부만을 투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형식 바텀업, 그다음에 탑다운. 자, 그러면 저평가된 우수한 종목을 발굴한다. 자, 바텀업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저평가된 종목의 발굴보다 경제, 그 다음에 금융 동향의 변화를 먼저 참고하는 것, 탑다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탑다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바텀업.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아무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탑다운, 그 다음에 바텀업 자주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자, 다음은 패시브 운영 전략. 자, 체계적인 거래 기법을 이용해 운영되는 시스템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의 지수만큼, 그러니까 시장의 수익률만큼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패시브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이름으로 시스템 펀드, 다른 이름으로 인덱스 펀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덱스형, 포트폴리오 보험형, 차익거래, 롱숏형, 그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드형으로
구분된다.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패시브 운용 전략의 친구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냥 시장 수익률만큼 수익을 얻고 싶어. 이게 그냥 인덱스 펀드입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펀드는 비교 대상 지수인 인덱스와 유사하거나 근접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운용으로 목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또는 코스피 지수 또는 코스닥 150,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인덱스 펀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펀드들의 특징은 시장 지수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한 상품들입니다. 두 번째, 펀드 포트폴리오를 비교한 장기간 유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 대상 종목의 변경이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들고 있으면 묵직하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점, 운용 비용이 저렴합니다. 보수도 저렴합니다.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수를 추종하니까.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면 유리하다. 자, 그리고 자, 인덱스 펀드의 추적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 자, 일단은 시장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 지수가 1% 상승하게 되면 자, 우리가 운용하고자 하는 인덱스 펀드도 1%가 상승해야 되는데 항상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추적 오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인덱스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또는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이 펀드 그냥 공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수수료가 0.1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시장지수 1% 상승했을 때 인덱스 펀드는 운용에 따른 이러한 0.1%의 수익률 하락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적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덱스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거래 비용 발생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 인덱스 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추적 대상 지수의 포트폴리오가 100%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복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포트폴리오 구축 시 적용되는 가격과 실제 매매 가격과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적 오차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추가적인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인덱스 펀드의 추적 오차 발생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를 100% 똑같게 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추적 오차가 발생되는데 대부분 비용 때문입니다. 비용, 그 다음 포트폴리오의 차이, 그 다음에 실제 매매 가격과의 차이로 인해서 인덱스 펀드의 추적 오차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액티브 운용 전략은 자, 체계적인 거래 기법을 이용해 운용되는 시스템 펀드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데 패시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스템 펀드는 패시브 운용 전략, 패시브 운용 전략의 대표 주자는 인덱스 펀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액티브는 시장 지수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두 번째, 자, 인덱스 펀드를 대표적인 패시브 운용 전략으로 펀드 포트폴리오를 비교적 장기간 유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 대상 종목의 변경이 빈번하지 않은 특징 가지고 있다. 묵직하게 그냥 가지고 간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탑다운. 자, 탑다운은 일단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 액티브 운용 전략으로 저평가된 종목의 발굴보다 경제, 금융, 동향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 간, 업종 간 투자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경제를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텀업 어프로치는 액티브 운용 전략으로 투자 대상 종목의 저평가 여부만을 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래에서 종목 찾은 다음에 그 산업이 현재 어떤지,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형태. 그래서 바텀업, 탑다운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번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